지금 이 순간 은값이 온스당 9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0%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토하며 손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이 불타오르는 사이 은값은 또다시 수직 상승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이 혼돈 속에서 거대 자본은 이미 다음 수를 다 짜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뉴스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당신 가족의 자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이 종이돈, 과연 진짜 돈일까요? 2026년 2월 29일 은값이 온스당 121달러를 돌파하며 인류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틀 뒤였어요. 40%가 증발하듯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피 같은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지금 3월 3일 현재 은값은 다시 96달러를 넘어 수직 상승 중입니다. 손절했던 사람들은 지금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 아닙니다. 실물 은 한 덩어리에 무려 400장의 종이 증서가 발행되어 유통되는 기형적 구조. 바로 이게 핵심 비밀이거든요. 10년 전엔 100대 1이었던 비율이 지금은 40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본가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 몇 개만 복사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은을 순식간에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개미들이 던진 그 실물 은 지금쯤 뉴욕 어딘가 지하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같은 은인데 왜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할까요? 지금 이 순간 뉴욕 COMEX에서 은은 온스당 9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 실물 은을 사려면 130달러를 내야 합니다. 똑같은 금속인데 40% 넘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종이은의 실체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JP모건, UBS, HSBC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귀금속 가격 조작으로 무려 12월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팩트입니다. 그 수법이 바로 스푸핑, 존재하지도 않는 매도 주문을 1초 만에 수억 온스 쏟아부어 가격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7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OMEX 3월 만기 계약에 묶인 은이 4억 온스인데 실제 인도 가능한 물량은 고작 8,200만 온스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엔 3에서 5%에 불과하던 실물 인도 요구 비율이 무려 98%까지 치솟은 겁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게임의 구조적 결함이 드디어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달 은값이 왜 그렇게 폭락했을까요? 뉴스에서는 연준 의장 교체 우려, 달러 강세, 과열된 투기 심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월 30일 단 하루 만에 39%가 증발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날 CME 거래소는 슬그머니 증거금 요율을 11일에서 15%로 올려버렸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레버리지를 쓴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강제 청산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2월 5일 또 한 번 17%가 날아갔습니다. 겨우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바닥으로 꽂혀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JP모건은 조용히 633건의 실물 인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온스당 78달러에 실물 은을 챙겨간 겁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이 그대로 월가 금고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96달러를 넘어선 가격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게임은 어디로 끝날까요? 지금 COMEX 3월 만기 계약에 묶인 은이 3억 6,600만 온스인데 실제 금고에 있는 건 1억 200만 온스 뿐입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JP모건이 S11 ETF에 보관된 9,100만 온스를 몰래 빼다가 구멍을 막는 겁니다.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거대 기관들한테는 엄청난 현금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런던으로 계약을 돌려버리는 거죠. 시스템을 자기들끼리 뜯어먹어서 버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가 아예 규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 주문을 전면 금지하고 청산 매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래 규칙을 바꿔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제로 종이돈을 받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1980년 헌트 현재 사태 때 거래소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거래소가 불가항력, 즉 포스마저를 선언하고 물리적 인도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은 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받는 건 은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 순간 종이 증서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실물을 손에 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은을 아직도 목걸이나 반지에나 쓰는 이 등짜리 금속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들려면 은이 최소 25g에서 50g이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차보다 무려 79% 더 많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AI 칩 내부에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는데 은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금속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시도했지만 과열과 오작동 문제로 전부 실패했거든요. 2025년 한 해에만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은이 약 3억 5천만 온스로, 이는 전 세계의 은 채굴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엔 전체 산업용 은 수요의 11%였던 태양광 분야 비중이 지금은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7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은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요는 로켓처럼 치솟는데 공급은 빙하처럼 굳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은 시장의 공급 부족량은 1억 6천만 온스에서 2억 온스 사이로 추산되며 이는 6년 연속 이어지는 구조적 적자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디 갔을까요? 은 광산 생산량은 2016년 약 9억 온스로 정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내리막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값은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왜 광산들은 생산을 늘리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1%가 구리, 납, 아연을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력 금속 채굴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은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예요. 세계 최대 은 생산국 멕시코가 특히 심각합니다. 멕시코의 은 매장량은 3만 7천 톤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속도로 채굴을 계속하면 2026년 말이면 바닥납니다.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와 노동 파업으로 광산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새 광산을 하나 개발하려면 허가부터 생산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삽을 꽂는다고 해도 2030년대나 돼야 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맥킨지는 2003년 은 수요가 16억 온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급은 고작 11억 온스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5억 온스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이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계 최대 실물은 보관소, COMEX 금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철옹성입니다. 두꺼운 철문에 무장 경비원, 24시간 CCTV까지요. 그런데 그 안이 문제입니다. 2021년 고점 대비 등록 인근 재고가 무려 80% 넘게 증발했습니다.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2월 11일 단 하루 만에 등록 재고가 325만 온스 빠지면서 처음으로 1억 온스 아래로 내려앉았어요. 같은 날 적격 재고에서도 470만 온스가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795만 온스가 증발한 거예요. 1월엔 단 일주일 새 전체 등록 재고의 26%가 날아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JP모건이 2월 7일 하루에만 전체 인도 물량의 99%를 가져갔습니다. 실물을 챙겨가면서 종이 계약은 오히려 더 쌓아 올리는 겁니다. 금고가 완전히 바닥나는 그 순간 역사상 유례없는 실물은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지금 TV를 틀면 은값 폭락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은 목표가를 최소 135달러에서 최대 309달러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비밀은 금은 비율에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될 때 법으로 정한 금은 비율은 15대 1이었어요. 은을 그만큼 귀하게 취급했던 겁니다. 지금은 59대 1입니다. 역사적 기준 대비 은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2011년 금은 비율 저점 32대 1을 현재 금값 5,000달러에 적용하면 은은 135달러,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당시 비율 14대 2를 적용하면 309달러가 나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월가 메이저 은행이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금 96달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꾹 눌려있던 강철 스프링이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월가에서 조용히 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은이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절부터 수천 년간 유지된 금은 비율은 평균 1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9대 1입니다. 같은 금 한 덩어리를 사려면 은이 역사 평균보다 4배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율이 역사 평균으로만 돌아와도 은값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뛰어야 정상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현재 금값 5,000달러에 역사적 금은 비율을 적용하면 은의 적정가는 최소 135달러, 최대 309달러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96달러가 비싸 보이십니까? 역사와 수학이 말하는 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강철 스프링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세력이 손을 떼는 순간 그 반발력이 어디까지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방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은을 던지는 동안 동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중국, 인도, 브라질이 미국 국채를 1,446억 달러어치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금과 실물 은입니다. 인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10년 새 58% 늘었고 중국은 지금도 매달 조용히 실물을 사들이고 있어요. 서방 언론은 이걸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한 나라들이 동시에 조용히 꾸준히 달러 자산을 팔고 실물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진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자원 전쟁이에요. 서방 언론이 이 거대한 흐름에 침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달러에 기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법원이 확정한 팩트입니다. JP모건은 8년 동안 수십만 건의 허수 주문을 쏟아부으며 은 시장을 조작했고 결국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벌금을 물었습니다. 수법은 단순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매도 주문을 1초 만에 수억 온스 쏟아붓습니다. 알고리즘이 반응해서 가격이 뚝 떨어지면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허수 주문을 전부 취소하고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는 거예요. JP모건 트레이더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을 속여서 흔들어 놓는 거야. 벌금을 물고도 이 수법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벌금은 그들에게 그냥 사업 비용이거든요. 당신의 손절이 그들의 수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종이돈은 매 순간 그 가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고 비중은 20년 전 71%에서 지금은 58%까지 쪼그라들었어요. 반면 실물 은 시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가 공식 발표한 숫자입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전산 장애가 나도 국가가 부도를 맞아도 손에 쥔 실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공포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2월에 121달러를 찍고 80달러로 빠졌을 때 조용히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96달러에서 웃고 있거든요. 전문가라는 탈을 쓴 사람들의 겁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요즘 경제 채널에서는 더 많은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